네, 여러분 안녕하세요. 가을바람입니다. 오늘은 아이온큐 관련된 소식을 몇 가지 전달드리면서 지난주 아이온큐 주가가 좀 많이 떨어졌죠. 특히 금요일에 많이 떨어졌는데 왜 떨어졌는지, 또 아이온큐는 그럼 잘하고 있는지, 이게 회사 본질적인 문제인지 이런 것들을 한번 살펴보면서 공부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우선 금요일에 아이온큐 주가가 거의 10% 가까이 급락을 했어요. 보통 이렇게 퀀텀 컴퓨터라고 양자 컴퓨터 섹터에 속해 있는 기업들을 묶어서 한꺼번에 같이 봅니다. 그래서 금요일을 보면은 아리키 퀀텀이나 퀀텀 컴퓨팅 같이 가벼운 애들은 굉장히 상승을 많이 했고, 이제 주요 양자 소형주인 리게티, D웨이브, 아이온큐는 마이너스 4%에서 10%까지 많이 떨어지는 이런 개별적인 모습을 보였는데요. 지난주 금요일이 무슨 날이었냐면 매월 셋째 주 금요일은 옵션 만기일입니다. 옵션은 내가 특정 가격에 주식을 살 수 있는 권리를 가지고 사고 파는 행위를 말을 하는데 파생 상품이죠. 그래서 보통 이런 파생 상품의 만기일에는 포지션을 청산하는 사람, 조정하는 사람, 옵션을 행사하는 사람, 또 심리적인 요인들로 인해서 거래 물량이 늘어나면서 주가가 보통 많이 떨어지는 모습이 나옵니다. 그래서 저는 이걸 알았기 때문에 딱히 이날 많이 떨어진다고 패닉하고 그러진 않았어요. 오히려 뒤에 보시겠지만 추가 매수를 했습니다. 근데 이제 선물 만기일까지 겹치는 옵션 선물 만기일이 둘 다 겹치는 3월, 6월, 9월, 12월 셋째 주 금요일은 내마녀의 날로 불려지고 있기 때문에 이날은 특별히 더 증시가 많이 하락하곤 합니다. 그래서 이런 이벤트가 있었다라는 걸 알고 계셨던 분은 굳이 이날 조금 떨어지네 요 정도로 마무리가 되지 이거 왜 떨어지나요? 망했나요? 이런 얘기가 나오지 않았겠죠. 그래서 공부가 필요하다는 겁니다. 그래서 저 같은 경우는 개별 기업으로 보는 것도 좋지만 큰 흐름을 위해서 이 양자 컴퓨터 섹터도 보고요. 더 크게 이 미 증시 대표 지수들도 같이 봅니다. 근데 최근에 어떻게 됐냐? 엔비디아를 필두로 하는 반도체들 소수 강세였던 AI 시대가 서서히 저물면서 트럼프의 시대가 도래를 하고 있죠. 오늘 새벽에 바이든이 다음 대선 후보 사퇴 소식까지 전해지면서 카멜라 해리스 현 부통령이 이제 대통령 후보로 나서게 됐는데 트럼프 당선 확률이 지금 60에서 70%까지 되기 때문에 이 사람의 말 한마디에 증시가 휘청이는 상황이 됐고요. 특별히 이제 중국이나 유럽 쪽에 관세를 매기고 무역 전쟁을 일으킬 수도 있다. 또 자국의 무역을 보호하겠다 이런 얘기를 하면서 지금 반도체 쪽에 굉장히 큰 타격을 주면서 이제 반도체 주식들 동향을 볼 수 있는 필라델피아 지수가 저번 주 기준으로 마이너스 9%가 가까이 떨어졌어요. 주요 반도체 기업들은 10%에서 15%까지 빠졌습니다. 그래서 이게 시대의 변화가 일어나고 있다는 거, 이것도 여러분들이 알아두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리고 지난주 같은 경우는 반도체 노출도가 큰 나스닥이 마이너스 3.6을 기록을 했고, 중소형주는 여전히 금리 인하 기대감에 1% 넘게 상승을 하면서 차별화되는 모습을 보여줬죠. 근데 안타깝게 아이온큐는 금요일에 주가가 많이 빠지면서 지지난주에 많이 올랐던 거를 지난주에 빼면서 다시 회귀를 하게 됐습니다. 그래서 이런 흐름들이 있었고, 옵션 만기일이 물리면서 투기적인 거래들 때문에 아이온큐 주가가 많이 빠진 것으로 추측이 됩니다. 자, 그럼 아이온큐의 이 중기 일봉 차트를 보면요, 큰 추세가 하락이었는데 이 수렴을 부딪히고 뚫고 올라갔죠. 근데 보통 이 뒤에 보시면 아시겠지만 하락세기형 패턴이라는 차트, 저도 차트를 어느 정도 참고는 합니다. 물론 제 매매에 근거는 되지 못하지만 이렇게도 볼 수 있다는 거죠. 부딪히고 이제 팔 사람들 다 팔면서 이제 매수세가 몰리면서 올랐다가 단기적으로 들어왔던 물량들, 수익 실현들이 나오면서 빠졌다가 다시 올라가는 이런 모습이 나오게 됩니다. 지금 이 쌍바닥 패턴이라고 하는데 이게 나오고 있다는 거죠. 부딪히고 뚫고 이제 단기 차익 실현 물량 나오고 옵션 만기일까지 맞물리면서 7불 초중반대까지 빠졌다가 아마 한 6불 후반에서 7불까지 갔다가 다시 가지 않을까. 요게 이제 차트쟁이들의 입장에서 본 거고, 이렇게 흘러갈 수도 있다는 가능성을 말씀을 드리는 거고요. 어쨌거나 이 급등한 시점에서 RSI 지표, 이제 매수세와 매도세 비교를 하는데 70부근으로 거의 고점이었습니다. 그래서 이게 지금 급락을 하면서 다시 44까지 떨어지면서 30이 이제 저점인데 한 중립 정도까지 떨어진 거죠. 그래서 한 7불 내외까지는 올 수도 있겠구나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었는데 그 가격이 나와서 저는 추가 매수를 했고요. 어쨌거나 9월 중순에 금리 인하가 확실시 되고 있고, 아이온큐가 이제 하반기에 누적 5천만 달러 정부 계약을 맺겠다라고 했고, 또 지금 시애틀에서 만들고 있는 포르테 엔터프라이즈 35EQ 수준의 포르테 엔터프라이즈를 4대 더 판매하는 걸 얘기하고 있다.
라는 얘기가 있기 때문에 아마 치고 다시 올라가지 않을까, 그렇게 좀 저는 보고 있다는 거죠. 물론 이거는 정확하지 않을 수 있고요. 저는 이제 큰 흐름으로 이렇게 되겠구나라고 생각하고 저의 추가 매수를 어디서 할 건가, 이런 기준들을 매긴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런 분석들을 여러분들도 해보시면서 자기만의 기준을 삼으시는 게 좋겠다라고 생각을 하고요. 아이온큐 스위스 상황 업데이트가 됐는데, 도리나라는 사람이 뱅크하우저 라는 회사에서 이 뭔가 혁신 프로젝트 리드로 일을 하고 있는데, 지금 아이온큐 모저를 쓰고 있죠. 그래서 내용을 읽어보면은 지금 바젤 근처에 아이온큐의 유럽 지역을 위한 유럽 양자 데이터 센터를 설립하고 있다는 거죠. 이 양자 데이터 센터가 생기면서 많은 변화를 가져올 거다. 이 사람이 공유했던 사진들을 보면은 제가 아이온큐 본사에서 봤던 모습이랑 상당히 흡사해요. 지금 건물 안에 양자 컴퓨터를 설치하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고, 또 이 아이온큐 측 사람들, 퀀텀 바젤 사람들 같이 프로젝트를 진행하고 있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아이온큐 측의 이 시설 쪽, 프로젝트 쪽 담당자가 이윤이 더 좋은 양자 컴퓨터를 만든다, 아이온큐가 더 뛰어나다, 이런 티셔츠를 입고 이분과 같이 사진을 찍은 것도 있고요. 또 이 펜카우저, 여기가 이제 구체적으로는 건설 프로젝트 하는 업체인데, 여기에 CEO인 한스라는 사람이 있습니다. 이분은 좀 더 구체적으로 지금 아이온큐 양자 컴퓨터 조립이 최종 라운드에 접어들고 있다. 그래서 이게 올해 하반기에 완공돼서 이제 아마 유럽에서 매출을 내기 시작할 것 같은데, 이게 거의 막바지에 이르르고 있다는 거죠. 그래서 아이온큐 뭐 주가가 부진하든 말든 스위스에서 펼치고 있는 새 사업은 잘 되고 있다는 거를 우리가 확인을 할 수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을 지속적으로 확인을 해야 된다는 거죠. 가격은 떨어지고 오를 수 있지만 실제 가치, 회사는 사업을 잘 하고 있는가, 이런 것들을 체크를 해야 됩니다. 자, 그리고 아이온큐가 2분기 실적 발표를 공유를 했는데, 한국 시간으로는 8월 8일 오전 5시 반입니다. 그래서 이때 또 제가 유튜브 라이브 켜서 분석해드리고 녹화본 드릴 거고요. 2분기 예상 매출은 760만 달러에서 920만 달러, 월가는 한 866만 달러로 중간에 살짝 위 정도를 예상을 하고 있네요. 아이온큐는 이제 꾸준히 매출이 올라가고 있고, 지난 분기 대비도 더 오를 것으로 보고 있기 때문에 아마 숫자 자체는 무난하게 나오지 않을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24년 총 예상 매출은 37에서 41 밀리언 달러로 월간 한 39.5 정도를 보고 있어요. 마찬가지로 중간보다 살짝 위. 이 정도가 나오면 작년 연매출 대비 한 70에서 86% 증가하는 겁니다. 굉장한 성장세를 잘 보여줄 것으로 예상이 되고 있고, 올해 이제 신규 수주 금액, 직접 매출로 인식은 안 되지만 서서히 시간이 흐름에 따라 할부 개념으로 매출이 나뉘어서 인식되는 개념인데, 75에서 95 밀리언 달러를 예상을 했죠. 근데 작년 4분기에 이거를 70에서 90으로 예상했는데 소폭 상향을 했고요. 작년 부킹스 대비는 15에서 45% 증가하는 수준이다. 여전히 좋은 성장세를 보여줄 것으로 기대가 되고, 특별히 피르제프맨 CEO가 최근에 진행된 기술 성능 업데이트 웨비나에서 1억 불의 부킹스를 도달할 수도 있음을 암시하는 얘기를 했어요. 그래서 만약에 이걸 초과 달성하게 되면은 또 주가에 좋은 영향을 미칠 수 있겠죠. 그래서 앞으로 나올 수 있는 호재들을 생각을 해보면, 현재 시애틀에서 만들고 있는 포르테 엔터프라이즈, 이 올해 출시 예정인 35AQ, 이게 4대 지금 판매 논의 중이라고 했죠. 그래서 이게 나오게 되면은 큰 매출을 낼 것으로 기대가 되고, 하반기에 정부 계약을 누적으로 5천만 달러 내겠다라고 했어요. 그리고 이 미 의회 예산을 승인하는 게 10월 1일 내외이기 때문에 아마 요거는 4분기 실적 발표에 반영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뒤로 가면 갈수록 실적이 더 잘 나오는 형태를 가질 거라는 걸 우리가 알 수 있죠. 그래서 아마 2분기 실적은 만약 이런 판매 계약들이 잘 진행된다면 좋게 나오겠지만, 엄청 좋지는 않을 확률이 높아 보이니 기대하고 이날 급등할 거니까 전날 풀매수다, 이렇게 생각하는 게 아니라 잘하고 있는지 체크하는 정도로 생각하는 게 어떨까. 저도 이런 마음가짐으로 기다려보고 있습니다. 자, 아이온큐가 상장 전에 내놨던 재무적 로드맵인데요. 이때 보면은 이 노란색 막대가 매출 플러스 수주 금액, 부킹스인데, 이걸 잘 지키고 있는지 보면은 앞으로도 잘할 수 있는지 확인을 할 수 있어요. 근데 제가 실제로 따져봤더니 2021년은 3.7배 달성, 2022년은 2.4배, 2023년은 2.5배. 그 올해도 목표치에 하단만큼 달성을 하면은 한 1.86배를 달성하게 됩니다. 그래서 굉장히 오래전에 세운 로드맵인데도 불구하고 잘 지키면서 매출이 또 이렇게 늘어나죠. 그래서 초반에는 천천히 늘어났다가 이제 규모의 경제가 붙으면서 급작스럽게 늘어나는 시점에 지금 다가가고 있다는 겁니다. 자, 그럼 보수적으로 보는 월가는 어떻게 보는가요? 일단 월가는 흑자 전환이 2027년까지 안 일어날 것으로 보고 있고요. 이 뒤에 2028년이 나오지 않았지만 한 2028년 정도를 흑자 전환 시점으로 보고 있지 않나, 그렇게 볼 수 있고,
또 예상 연매출을 보면요. 전년 대비 YOY는 전년 대비입니다. 2024년에는 80%, 25년에는 108%, 2026년에는 85, 2027년에는 106%로 굉장히 빠른 성장을 예상을 하고 있다는 거죠. 아이온큐 같은 경우는 이게 매출과 수주 금액을 합친 거기 때문에 한 2026년 정도를 흑자 전환 시점으로 보고 있는 것 같은데 월가는 좀 더 보수적으로 그 뒤 한 2028년이나 29년 정도를 보고 있는 것 같습니다. 자, 어쨌거나 오늘 제가 말씀드린 것들을 정리를 해보면 금요일에 떨어진 거는 옵션 만기일이 겹쳤기 때문이라고 생각이 되고 또 내마녀의 날이 오게 되면은 통상 주가가 많이 떨어집니다. 그래서 이걸 알고 있으면 하락해도 마음을 다잡고 거꾸로 뭐 추매 기회를 삼을 수도 있는데 모른다면은 패닉하고 손절하게 되겠죠. 그래서 공부가 필요한 이유가 여기 있다. 그리고 아이온큐 스위스 시설이 하반기 완공될 예정인데 잘하고 있다는 거죠. 그래서 이 시설 지사와 양자 데이터 센터를 만들면서 유럽에서도 미래 매출 가능성을 만들 수 있게 됐고 또 피러제프메 CEO가 최근에 그 웨비나에서 화학 신약 개발 분야를 유망하게 보고 있다라고 했는데 이 시설이 세워지는 바젤 근처에는 노바티스, 로슈와 같은 글로벌 제약사들의 본사가 위치하고 있습니다. 아마 이런 부분들을 노리고 스위스 쪽으로 들어가지 않았나 그렇게 생각이 되고요. 또 스위스가 과학 기술이 굉장히 뛰어나다고 하죠. 그래서 여러 시너지들을 노리고 이 유럽 지사를 스위스에 또 세운 것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잘 하고 있다는 거죠. 그리고 2분기 실적이 1분기처럼 아마 큰 뉴스가 없을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정부 계약은 4분기에 나올 가능성이 크기 때문에 물론 포르테 엔터프라이즈 판매 계약이 조금 빠르게 된다면 있을 수도 있지만 2분기 실적 발표는 이날 사놓으면 급등한다 이렇게 생각하기보다는 잘하고 있나 체크하는 정도로 생각하는 게 어떨까 그렇게 저는 기다릴 생각이고요. 또 저는 7월 20일 토요일 금요일 장이었던 거죠. 이때 오전에 또 아이온큐 주식을 한 644주 정도 추가 매수했습니다. 이제 낙폭이 아이온큐 혼자서 많이 떨어졌는데 제가 체크해봤을 때는 뭐 내부자 매도도 없었고 회사 내부적으로 뉴스나 이런 것도 없었기 때문에 이거는 단순히 외부적인 변수 또는 뭐 공매도나 옵션 만기일 때문에 발생한 거라서 가치에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라고 판단을 해서 매수를 했는데 어떻게 될지는 좀 더 지켜봐야겠죠. 총평을 내려보면 저도 이제 차트를 아예 안 보진 않습니다. 유튜브에 많이 언급은 안 하지만 이제 유튜브에 보시는 분들은 투자 경험이 많지 않은 분들이 많기 때문에 이런 차트를 얘기해버리면 그 가격에 꽂히셔서 그 가격에 사고 파시는 분들이 많아요. 근데 제가 지향하고자 하는 유튜브 방향성은 가격을 제시해주는 게 아니고 스스로 공부하실 수 있게 저는 어떻게 공부했는지 그런 모습들을 보여드리는 겁니다. 그래서 물론 이런 차트 기술적 분석 좋지만 이건 참고 자료일 뿐이고 기업 전문가가 돼야 된다. 라고 이제 투자의 대가들은 얘기를 했죠. 그래서 기업을 제대로 알아야 장기적으로 큰 수익을 낼 수 있기 때문에 저는 이제 주가가 떨어졌을 때 왜 떨어졌을까 생각을 해보고 그럼 회사는 잘하고 있는가 회사 문제였는가 체크해보고 아니면 3단계로 사는 거고 그런 식으로 투자 프로세스를 생각을 한다는 거죠. 그래서 이런 거는 제 개인적인 생각이니까 참고만 해주시면 좋겠고요. 자, 아이온큐 주가는 떨어졌는데 회사 자체는 어떻게 하고 있는가 그것들을 제가 여러 가지 스토리를 가지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여러분들 이 아이온큐는 뭐 구글이나 뭐 빅테크들처럼 안전하게 가져가는 종목이 아닙니다. 굉장히 변동성이 크고요. 스타트업들 중에 90%는 5년 안에 망한다는 통계도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리스크 관리 잘 하셔야 되고 현명하게 공부해 보시고 지혜롭게 투자하셔서 성투하시면 좋겠습니다. 네,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 한 번씩 꼭 부탁드리고요. 끝까지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가을바람이었습니다.